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FAT 1급 기출문제 제17의 이론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데 아래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한은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이것은 회계 기간의 전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별 보고의 전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계속 기업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재무보고라 그랬어요. 재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재무보고라고 하거든요. 자, 1번 한번 보시면 재무보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재무보고의 목적이라 그래요. 그죠? 1번. 2번 재무제표는 가장 핵심적인 재무보고 수단이다.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걸 우리가 회계라고 그러죠. 이때 전달하는 수단은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어요.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재무상태표, 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재무제표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 수단이 되는 것은 맞겠죠. 자, 3번 재무보고는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자, 맞는 말이 그죠? 4번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주석도 재무제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되겠죠. 자,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2번 다음 상태표죠.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계정 과목을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배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적으로 유동성 배열법이라 그랬으니까 유동성 배열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다 표시할 때 제일 먼저 유동자산부터 표시를 하는 겁니다. 유동자산을 먼저 표시해요.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 두 번째가 재고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죠. 비유동자산. 그래서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투자자산, 두 번째가 유형자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형자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타 비유동자산. 자, 요걸 한번 보죠. 보통예금, 당좌자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보통예금부터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그죠? 그 다음에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상품,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통예금부터 기록한다면 가, 그 다음에 이게 보통예금이 가죠? 가, 외상매출금이 라네요. 그죠? 그러니까 가, 라, 다, 그죠? 그 다음에 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라, 다, 나. 가라, 다, 나. 2번, 3번이 되겠죠? 답은 3번.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감모된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단 감모된 재고자산은 모두 정상적인 감모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상적인 감모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기 보시면 장부재고 수량이 나오죠. 먼저 장부재고액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장부재고액. 그 다음에 실지재고액. 자, 그러면 장부재고 수량이 120개죠. 120개 곱하기 단위당 원가가 100원짜리입니다. 100원. 이렇게 하니까 얼마 나와요? 12,000원 나오죠. 12,000원.
12,000원. 자, 실지 재고액은 자, 100개입니다. 100개. 100개고. 자, 요것도 원가가 얼마짜리냐면 100원짜리예요. 그죠? 그럼 얼마 나오죠? 10,000원 나오네요. 고로 여기서 나오는 차이 2,000원이 감모 손실이에요. 근데 감모 손실을 모두 정상적인 감모라 그랬죠? 정상적인 감모. 맞나요? 정상적인 감모니까 그만큼 자산이 감소된 만큼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해야 될 거예요. 그죠? 얼마? 2,000원만큼 자산이 감소가 되고. 자, 이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원가의 모든 원가를 포함시켜버려요. 왜? 이 정상적인 것은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원가니까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는 이러한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좀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주유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유소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우리 판매하죠. 근데 이 휘발유라는 뜻 자체가 바로 뭐예요? 휘발유라는 뜻 자체가 바로 휘발성이 매우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 저장고에다가 휘발유를 이렇게 막 채워 넣어요. 그래서 뭐 100만 리터를 넣어놨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팔려고 이 문을 뚜껑 닫아놨는데 이 휘발유가요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 어느 한켠에는 그 휘발유의 그 휘발성을 주기 위해서 한쪽에 숨통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가 조금씩 증발돼서 없어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리터 갖다 부어놨지만 나중에 가서 보시면 100만 리터가 없다는 거죠. 그 부족한 차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감모라고 하는데 그러한 감모는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소비자 원가에 부담을 시키는데 그게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 정상적 감모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 감모는 매출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차변에 매출 원가 대변에 뭐라고 하죠? 상품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죠? 2,000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 내용이다.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금액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그런 활동에서 발생된 것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고요. 단순히 유지 보수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지만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한번 보시면 1번에 보세요. 건물에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다.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자본적 지출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계장치에 대한 불량률의 감소. 그리고 장치 설비를 갖다 100만 원 했어요. 불량률이 감소하는 거죠. 불량률. 그죠? 단순 유지 보수를 갖다 해서 들어가는 거죠. 유지 보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걸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 본사 건물의 도색인데요.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유지 보수를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고요. 운행 중인 화물차의 엔진 교체고 내용 연수를 증대시키는 거니까 이것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겠다. 기계장치의 불량률 감소 장치 설치를 했는데 불량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기계장치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요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본적 지출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 100만 원에 300이니까 60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5번 갈까요? 자, 그림 문제인데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대화 내용입니다. 자,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을 골라라 이 소리인데 자,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고 식별이 불가능해? 아닙니다.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한국 씨가 틀린 거예요. 답은 1번이에요. 김한국 씨. 미래 경제적 이익은 매출이나 원가 절감으로 나타난다. 미래 경제적 이익이 유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지.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통제 가능성이라 그래요. 통제 가능성.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등은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아. 왜? 내부적으로 창출된 것은 현금의 교환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 김한국 씨가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한공은 12월 1일 날 1,000만 원을 은행에 정기예금하였으며 이자는 만기 시 원금과 함께 수령하기로 하였다. 정기예금의 만기는 1년이고 이자율은 연 12%이며 결산상 이자 수익은 월할 계산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월할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주의로 인식해라 이런 뜻입니다. 결산 시점에 주식회사 한공이 해야 할 결산 수정분계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약 한 3, 4분 정도 우리가 지금 문제 풀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발생주의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건데 문제를 다 보셨다면. 자,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한다고 우리가 가장 먼저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12월 1일 날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맡겼어요. 그래서 내년 11월 30일 날 정기예금을 찾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요게 단기에 일어날 사건이죠. 여기가. 그럼 여기는 단기에 속하는 사건 맞죠? 즉 1개월치 이자는 단기에 발생될 이자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발생주의라는 말은 현금의 유입 유출과는 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안 들어와도 단기에 들어왔을 이익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 곱하기 그죠? 1,000만 원 곱하기 자, 몇 퍼센트예요? 12%. 1,000만 원 곱하기 12%. 1,000만 원 곱하기 12%. 그러면 1년에 얼마? 120만 원의 이익이 이자가 나오겠죠? 자, 요거를 우리 1년치니까 12로 나누면 1개월에 10만 원씩 이자가 나와요. 근데 요 10만 원의 이자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된 거죠? 그래서 미수 수익으로 10만 원을 인식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분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니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만 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7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에서 보관 중인 결산 시점의 자산 내역이다. 재무상태표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옳은 것은 자,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 했는데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자산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 그래요. 그죠? 현금성 자산의 정의는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현금의 가치의 변동이 없으며 아셨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한번 따져보면 지폐와 주화는 당연히 현금이 맞겠죠.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는 통화대형 증권이가 현금이 맞겠죠. 그죠?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취득을 할 때 2015년 1월 1일 날 취득했는데 아마도 요거는 장기 투자 자산으로 장기 금융 상품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금융 상품에서 만기에 가서 찾아서 장기 금융 상품 떨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보면 안 되겠고 거래처에서 수취한 약소금이라는데 약소금은 우리가 받으럼이라는 매출 채권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2개월 이내 들어온다 하더라도 원래 현금으로 교환이 용이해야 되고 아셨죠? 그 다음에 위험이 없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만기가 다가오는 이제 약소금 같은 것도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교환하지는 않습니다. 환매 조건이 있는 채권으로서 만기가 2개월짜리죠. 그래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뜻이니까 이건 현금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 본다면 40만 원, 20만 원, 20만 원에서 80만 원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제6기 기계장치 처분에 대한 자료이다. 기계장치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언제 사온 거예요? 2014년 7월 1일 날 사와서 2016년 6월 30일 날 팔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딱 2년 사용한 거네요. 그러면 뭐 감가상각은 2년치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처분할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회계 처리가 돼야 되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감가상각 누계액을 먼저 계산 한번 해보세요. 먼저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는데 정액법이라 그랬잖아요.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니까 내용연수 몇 년? 5년 이렇게 되죠. 자, 취득원가가 500만 원짜리예요. 500만 원. 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0이죠. 자, 0.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요게 보니까 100만 원 나오네요. 그죠? 100만 원 나오는데 반년치는 12분의 6이니까 50만 원 되겠죠?
그러면 1차 년도는 반년 썼으니까 50만 원, 2차 년도는 100만 원, 3차 년도도 반년 썼으니까 50만 원. 그리고 이 회사는 총 20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갖고 있는 거예요. 20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계장치를 처분했으니 대변에 무슨 장치? 기계장치 이렇게 되겠죠? 자, 얼마일까요? 500만 원짜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설정되어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애주는 거예요. 저번에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200만 원. 그러면 이 기계장치의 장부 가치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실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치는 300만 원짜리가 되는 것이죠. 자, 현금으로 수령했으니까 차변에 현금해서 얼마가 되죠? 350만 원이 되고요. 그럼 차변 대변 일치가 됩니까? 차변합계는 얼마요? 얼마죠? 550만 원. 대변에는 500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네요. 얼마가 생기나요? 50만 원이 생기겠네요. 그죠? 자, 이러한 회계 처리가 있는지 1번부터 확인하면 되겠죠. 자, 1번에 보니까 있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50만 원인데 250만 원이 벌써 틀렸죠? 자, 2번도 마찬가지. 여기도 200만 원 나왔으니까 여기는 50만 원이 틀렸고. 자, 3번. 기계장치 500인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저기는 처분 손실로 발생했으니까 저것도 틀렸고요. 자, 4번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 50만 원 나왔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200만 원 나와 있는 분기니까 4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넘어가도 되겠죠. 9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계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건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생기더라도 바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현이익이나 실현손실만 인식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1번에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 매매증권은 매매기간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손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맞는 답이 되겠고,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처분이익하고 나왔죠. 처분은 현금화된 거지만 평가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만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실현 손익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만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해서 재무상태표 자본 속에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3번은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고요. 1번, 2번, 3번은 단기 순손익 처분 항목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1번, 경영진의 경영능력 측정한다. 이것은 아마 회계의 목적이지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답은 1번이에요. 그냥 보나마나 1번인데 경영진의 경영능력 측정은 요것은 우리가 수탁책임의 측정이라 해서 회계의 원칙 중에 소위 말해서 재무보고 목적 중에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은 회계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부 통제 목적은 아니다. 그 다음에 내부 통제는 반드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요.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내부 통제 목적이고요.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해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내역이다. 매입세액의 공제액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매입세액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면 되겠죠. 상품 매입을 했으니까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고요. 종업원 회식비도 종업원들이 회사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들어가는 걸로 봐서 매입세 공제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접대비죠.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대표이사의 승용차인데 승용차는 무조건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허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두 가지. 150만 원이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도 되겠죠?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공급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재화가 소비자에게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왜? 넘어가야지 소유권이 이전돼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칙은
소비자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인도 기준으로 따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대금의 결제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 옳은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외상 판매의 경우는 대가를 받을 때 그랬는데 대가를 받을 때가 아니죠? 그죠? 1번은 틀린 것이 되겠고요. 2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재화가 가공돼서 공급이 완료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2번도 틀렸네요. 자, 3번, 반환 조건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이렇게 나와 있죠. 반환 조건부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럼 답은 3번이네요. 반환 조건부, 조건이 성취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걸로 본다.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는 최종 할부금 지급길이 아니라 할부 판매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그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한 때가 바로 공급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도 틀렸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매출 할인이 100만원 나왔는데 매출이 1,500만원이잖아요. 이 매출 할인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에서 100만원 빼면 과세표준은 1,400만원이 되겠고, 거래처에다 상품을 무상 증정했죠. 이걸 또 여기 뭐라 그래요? 사업상 증여라 그래서 간주공급에 해당하고 간주공급도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주공급이 일어나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해야 되니까 200만 원이 과세표준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다 광고 선전용으로 무상 제공한 견본인데 이거는 공급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과세표준을 이렇게 두 개 더해서 1,600만 원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중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나왔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어떤 좀 팁을 드린다면 잘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러면 실무 문제가 뒤에 나와요. 거기 보면 세금 계산서 양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진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거든요. 그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이 모두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에 의하면 다 주소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공급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아셨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등록번호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공급 품목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해서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3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랬는데, 자, 연탄은 면세입니다. 연탄, 무연탄은 면세죠. 근데 유연탄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시험에서. 유연탄은 유연, 무연에서 연자가 납연자예요. 납성분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납성분이 들어있으면 유연, 납성분이 없으면 무연이거든요. 납성분이 있다면 화력이 좋겠죠. 그러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사가는 거니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연탄은 우선 면세고, 항공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과세죠. 그 다음에 사과의 판매, 이건 과일의 판매니까 이건 면세가 되겠습니다. 면세고,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신문 광고 용역이죠. 신문 광고 용역은 과세입니다. 용역의 제공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세는 가와 다가 되겠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이론 문제를 풀어봤고, 우리 이제 다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연결해가지고 실무 문제 풀어나갈 거거든요. 실무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소위 말해서 리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연습을 꼭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실무 시간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